안녕하십니까. 고독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할 건데요. HBM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1A D램을 재설계를 들어갈 것이고, 사실상 삼성전자가 8단이든 12단이든 HBM3를 건너뛰고 HBM4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뉴스가 어제부터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를 좀 정리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내년에 HBM도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지만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은 조금 한 텀 쉬어가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에서 최근에 뭐 3나노 쪽에서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에 뭐 30% 정도의 콜드 다운이 들어갔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보면 2나노에 대한 상당히 희망적인 기사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서 이번 주 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영현 부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원적 경쟁력, 가장 기초 체력, 기초되는 거를 경쟁력을 확보를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15일 어제죠. 퇴근 무렵에 두 개의 기사가 올라왔고 후속 기사가 계속 올라오겠는데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GDNet 코리아, 여기는 뭐 전자 관련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1A D램 재설계를 고심한다. HBM 경쟁력 회복. 결국 1A D램, 지금은 또 1B죠. 그 다음에 HBM4에 가면 1C죠. 1C, 1A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제 여기서 초강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CS에서 나오는데 삼성 D램의 과제 뭐 이렇게 해서 HBM 부진 뭐 이래서 사실상 HBM3 1을 불발, 그러니까 8단 HBM3E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한국 경제에서 그 콜 테스트 얘기가 났거든요. 결국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어서 콜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는 거는 그 근원적으로 그 제품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냐? D램인 거예요, D램.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HBM을 1A로 쓰고 있는데 이 1A D램을 EUV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EUV를 이용해서 D램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제품이 상당히 좋았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1A D램을 재설계를 해서 HBM을 만든다. 그러면 12단 HBM3는 내년 2분기나 3분기나 돼야지 그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텐데 그때는 이미 HBM4가 벌써 시장에 나올 거예요. 완전히 시장이 교화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인 루빈이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8단이나 12단 HBM3E에 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나 시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이 벤더사에 대해서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HBM4에다가 집중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올라온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 방송을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웨이브 타야 되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월 내, 그러니까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엔비디아 향 콜 테스트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엔비디아랑 3일 동안 기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를 HBM3E 공급사로 이 지정한 방송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인증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이 사실상 힘들 거다. 만일 납품을 한다 치더라도 큰 재미를 못 볼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많은 거예요. 삼성이 위기입니다.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위기라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위기라는 거는 기업을 하다 보면 늘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해밍웨이가 그 소설을 백경이라는 흰고래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인생이라는 것도 고래가 착사를 맞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 삶의 연속인데, 기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란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MX라든가 가전 MX 뭐 이동통신 여기서는 뭐 그런 대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가 못하면 삼성은 그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향 HBM3E 공급을 올해 3분기에 본격화하기로 했지만은 약속을 했지만 못 지켰어요. 그래서 8단이 아직 콜 통과를 못하고 있고 12단의 경우는 뭐 빠르면 내년 뭐 1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도 안 맞아요. 내년 2분기나 3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거를 생각해야죠.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HBM3를 뛰어넘고 HBM3E로 갔던 것처럼 그런 전략 삼성전자가 8단에서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12단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 올해 안에 될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사업화 지연에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코어 다이예요. 코어 다이라는 거는 그 300mm 웨이퍼 안에 자잘하게 있는 그 하나의 그 넷다이, 그 조그마한 손톱만한 그 반도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코어 다이, 넷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램을 수직으로 8개씩, 12개씩, 16개씩이라 쌓아서 HBM을 만들잖아요. 따라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1A D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21년 10월에 양산을 돌입을 했는데 이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그 D램을 잘 못하는데 그걸 아무리 쌓고 아무리 패키징을 잘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EUV를 선제 적용했지만 1A D램에서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경쟁력이 흔들렸던 그 시점이 어디냐? 1A D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D램부터 잘 만들자 이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1A D램을 경쟁사 대비 SK를 얘기를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보다 빠르게 양산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EUV를 적용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EUV를 들어왔으니까 그 EUV를 D램으로 이용한다는 얘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SK는 늦게 들여왔죠. 늦게 들여와서 지금보다 훨씬 적죠. 삼성전자가 아마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EUV가 한 4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1A D램을 적용한 EUV 레이어, 이 레이어는 층이라는 겁니다. 층. 이게 층수가 5개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 1A D램 레이어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1C D램이 지금 개발 중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최초로 수율이 좀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1C D램 같은 경우는 6개에서 7개 정도 레이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1A D램을 하면서 레이어를 5개로 가져가고 SK가 하나로 가져갔으면 당연히 삼성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레이어에 대한 한번 짧은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D램을 만들 때 삼성전자는 5개 레이어에, SK하이닉스는 1개 레이어에 EUV 공정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레이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5개 레이어에 EUV가 적용되는 것과 1개 레이어에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D램은 수십 개의 층을 쌓아서 만들어집니다. 그 층 하나하나가 레이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수십 개의 층 가운데 EUV를 활용하는 층이 5개, SK하이닉스는 1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레이어마다 각각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에 EUV 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레이어의 특색에 맞춰 EUV를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을 짜야 되는 거죠. 이게 그 회사의 기술력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층이 삼성전자는 5개, SK하이닉스는 1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은 EUV가 없고요. 아직 60초 안 지났죠? 60초 키티 끝! 자, 위에 동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삼성전자가 EUV를 이용하면서 레이어를 5개를 가져가고 SK가 하나를 가져가고 마이크론 EUV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론조차도 지금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EUV가 문제가 아니라
1A D램의 설계가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냐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D램 설계 자체도 완벽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서버용 제품 개발에서 차질을 겪었고 경쟁사 대비 DDR5 적용 시점도 늦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D램을 다 잘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1월 인텔로부터 1A D램 기반의 서버용 DDR5 제품을 가장 먼저 인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인 삼성전자가 이런 데서 다 압도적으로 앞설 걸로 생각하는데 시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런가 했더니 D램 설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D램. 아주 고가의 뭐 2,500, 3,000억 되는 그런 EUV를 수십 대를 들여도 놓고도 지금 파운드리도 잘 안 되고 1A D램도 잘 안 되고 있는 이게 삼성전자의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HBM 사업화 지연이 되는지만은 기본적인 D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D램을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엔비디아하고 8단 제품에 대해서 실사를 마쳤어요. 9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워 문제, 그리고 대부분은 잘 무리 없이 잘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HBM의 데이터 속도가 그래서 현저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밑에 보면 삼성전자 안팎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HBM3 8단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가바이트 bps를 얘기를 하죠.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해서 10% 수준으로 떨어지네.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천하의 삼성에서 만든 EUV로 만든 D램을 가지한 HBM3 8단이 아니 이 SK하고 마이크론에 대비해서 10%밖에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아니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는 그 HBM인데 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이게 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 장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에서 콜을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느냐? D램이라는 거죠. D램.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무엇보다도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1A D램의 회로 일부를 재설계, 리비전 이렇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다. 재설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재설계에 들어간 이 정도 소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재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업계 한 관계자는 메모리 전략을 고심 중인 삼성전자가 1A D램을 재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결론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이제 지디네 코리아의 이제 전반적인 그 설명이었고, 다음 얘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의 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사실상 불발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젠슨 황이 이렇게 지금 막 사인을 하고 이 웨이퍼 이렇게 전시한 데다 젠슨 황 어프로브드 해가지고 뭐 승인 됐음 이렇게 벌써 승인됨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만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1원을 벌기 위해서 심리를 간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삼성전자를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HBM 가격을 쪼물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만 12단 HBM3E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제품이 대략 한 17달러 정도는 가야 되는데 16달러, 15달러 이렇게 막 그냥 이걸 가지고 조종을 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 뭐 장사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우리 삼성이 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어요. 삼성전자의 5세대 HBM3에 엔비디아 공급이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불발된 것으로. 그래서 불발된 것으로 이제 하기는 뭐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래서 3분기 중에 뭐 콜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는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삼성전자가 제발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전영현 부회장도 이제 DS 부문의 부분장으로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거짓 보고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 되면 되는 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뭐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언제 될 거다, 언제 될 이런 얘기들이 어마하게 많았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를 얘기를 합니다. 사업화 지연을 3분기 거기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3 8단에 의해서 12단도 공급 들어갑니다. 4분기에 들어갑니다. 벌써 대량 생산이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가 반전을 일으키려면 HBM4 시장을 노려야 된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8단 HBM3, 12단 HBM3 당연히 해야죠. 뭐 그게 제품화돼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기는 해야죠. 그리고 이제 HBM4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HBM3E에 대한 납품이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보고, 그러면 연내에 만일 콜 테스트를 승인을 받는다 해도 내년 4분기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가속기인 HBM4를 탑재한 가속기 루빈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내년 또 하반기 중에는 블랙벨 울트라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1차 벤더, 탑 벤더인 SK 하이닉스에는 충분한 마진과 물량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컨 벤더인 마이크론한테는 본전 정도의 가격 책정에다가 적당한 물량,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벤더가 삼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삼성한테는 어떤 정책이냐? 원가입니다. 원가에다가 가장 적은 물량을 주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가장 핵심되는 제품에다는 세 번째 벤더의 제품, 삼성전자의 제품을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의 전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3E의 납품에 연연할 이유는 없어요. 시기적으로 지났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TTM 시장에 딱 필요한 시기에 공급이 되지 못하면 그 기술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딱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타이밍에 걸린 겁니다. 삼성전자의 HBM3E 엔비디아 납품은 이제 지연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납품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발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리고 이제 HBM3E 대신에 차세대 HBM4의 납품에 매진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GDNet 코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DRAM을 일부 재설계를 해서 성능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HBM도 새로이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나온 거니까 우리가 뭐 크게 볼 건 없지만, 여기 한 가지 HBM4죠. 6세대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은 아직 HBM4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경쟁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지연되고 있다.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미국의 대만의 트렌드 포스에서도 HBM3E가 콜 통과 예정이라 이러했는데 그걸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4 4세대 제품인 8단 HBM3 제품을 일부 납품하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밀려서 3차 공급사, 3차 벤더가 된 거예요. 세계 32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 1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서 3차 공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또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에 또 악연이 조금 끼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벌써 블랙웰 울트라가 나온, 하반기도 아니고 벌써 상반기에 이 블랙웰 울트라가 벌써 나와가지고 마이크론하고 오픈 AI 벌써 공급이 됐고, 내년 한 해 모든 제품이 다 완판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꾸 더 좋은 사양 아마 블랙엘 울트라 이 출시 시기도 아마 땡길 겁니다. 그리고 루빈도 아마 좀 땡길 겁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서 HBM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납품 시간차 벌어져서 납품으로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또 엔비디아는 이제 이 얘기를 또 한번 보면은요. 삼성전자하고 과거에 그 뭐 이렇게 소송한 경력도 좀 있더라고요. 삼성하고 엔비디아하고. 그래서 요 얘기를 보고 왔습니다. 엔비디아는 공급망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HBM 주력 시장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3E를 지금 AMD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AMD가 지금 엔비디아를 상대하기는 88대 12로 아주 뭐 그냥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AMD라도 좀 빨리 좀 점유율을 뭐 40%뭐 50% 이래 올려주면은 삼성전자도 괜찮을 텐데 엔비디아가 그러지를 못해요. 엔비디아는 올해 HBM3 점유율을 글로벌 시장에서 60%, 시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50%를 봤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HBM 8단 3E, 그 다음에 12단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류로 다 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트너라든가 포스라든가 이런 데서 HBM 시장의 규모를 계속 추세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5년간 373%가 성장을 한다니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시장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내년 4분기 출시 예정인 루빈이죠. 루빈에는 HBM4가 8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27년에 예정인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HBM4의 가격은 하나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이게 굉장히 만들기 까다로우니까 아마 개당 $20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8개, 12개씩 들어가니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뭐 위에 있는 가터너라든가 트랜스포스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루빈이 AI 가속기 수요를 장악할 수 있고 HBM 특수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근창 그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최근에 일본하고 대만 그 반도체 회사를 쭉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HBM3E로는 삼성전자가 납품 지연에 따른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삼성도 알고 있겠죠. 하이브리드 본딩과 아무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공정 중심의 HBM4에 주력하려는 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안 나오는 뭐 TC, NCF 방식을 열압착 방식이라든가 HBM3E 다 뭐 그냥 버리든 스톱을 하든지 하고 이 HBM4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다 드러난 거죠. 다 드러나서 이제 개선하는 일만 빠르게 진행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4분기 실적도 이쪽에 이제 HBM 쪽에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것에 비교해봐도 괜찮습니다. 8조 원대 잘하면 9조 원대 뭐 선방은 할 거거든요. 이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만 좋은데 어쩌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걱정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그 뭐 삼성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 많고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 설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